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전반사. 그럼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자, 시작을 해보자.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용어가 합해져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용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기파라고 하는 것과 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용어라는 거지. 이 전기파란 무엇이냐? 전기장에서 나타난 파동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자기파란 당연히 자기장에서 나타난 파동의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파동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것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도선이 있다라고 해볼게. 이 도선에서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이므로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해주겠지. 그러면 이러한 전기에 의해서 요 주변에 전기의 힘이 미치는 전기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전기에 의해서 특히 전류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고 있어. 앙페르의 법칙.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감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므로 자기장이 이 부분에서는 칠판 뒤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성이 된 거야. 근데 이런 자기장이 생겼다면 우리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자연에선 변화가 생기면 변화가 된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바꾸려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장이 생겨나니 이 자기장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이 돼.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되니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잡아주기 위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고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다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전기장에게, 전기장이 자기장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파가 계속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퍼져 나가게 된다는 거지.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물론 내가 그린 그림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는 다양한 교재 속의 그림이 훨씬 예쁘게 잘 표현이 될 거예요. 전기장이 먼저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기장이 먼저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쪽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크기가 변할 것이며 전기장, 자기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파와 자기파, 즉 전기장과 자기장의 서로의 관계는 수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횡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해가 됐지? 이런 전자기파의 성질이 있는데 전자기파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전자기파는 입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난 전기파와 자기파이기 때문에 특징은 매질이 없어도 파동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 전자기파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즉
빛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빛의 속도인 광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때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hf라는 식을 쓸 거고, 이때 빛의 속도인 c의 식은 f 람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많고 진동수가 많을수록 파장은 짧다라고 해서 파장의 크기를 가지고 이 전자기파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다. 또 하나, 이러한 전자기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사, 굴절, 그리고 회절, 간섭이라고 하는 형태의 다양한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조금 전에 이 전자기파를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시 전자기파의 종류를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자기파의 종류라고 하는 걸 한번 나누어 보자.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 파장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으니 먼저 파장이 짧은 아이.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했었지. 자, 전체 전자기파를 쭉 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빛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에서 색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놓았을 때 파장이 긴 쪽이 빨강 쪽, 파장이 짧은 쪽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보라색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앞쪽으로 다시 파장에 따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 보라색 옆에는 자외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애가 X선, 더 짧은 아이가 감마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X선과 감마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어디 가서 많이 보니? 바로 병원에서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감마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치료의 과정에서도 사실은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암 치료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요. 자,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자외선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적 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화학 작용뿐만 아니라 살균 작용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살균이라고 하는 건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자외선을 쪼이면 DNA에 변화를 일으키는 등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가 바로 쪼이게 되면 피부암, 백내장 등의 병이 일으켜질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존층이라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해 준단 말이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엽록소가 파괴되어서 식물에서의 광합성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자외선. 자, 자외선 옆에 가시광선, 이건 우리가 빛을 보는 물질의 색을 확인하는 데 쓰고, 자, 빨강색 옆에서부터 다시 파장이 긴 쪽으로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빨강 옆에가 적외선, 그보다 파장이 긴 쪽이 마이크로파, 더 파장이 긴 게 라디오파라고 우리는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적외선이라고 하면 바로 열작용이라고 해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열을 방출하는 것을 적외선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지.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은 전자레인지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즉 마이크로파가 물질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자극을 해서 물 분자를 운동시킴으로 음식을 데우는데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파라고 하는데 이 라디오파는 다시 FM과 AM으로 나뉘어져서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라디오를 이용한 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전자기파를 정리한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파동의 특징이 되고 있는 파동의 성질, 바로 간섭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